그 안명호 선생님은 일찍이 그 1950년대 전후해서 향토 문인으로서 지역에서 문학 활동을 시작하신 산 증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학교에 계시면서 문단 그 후배들을 이렇게 양성을 하셨고 문학 단체 지도에도 남다른 그런 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오신 교육자이시기도 합니다. 대전 문학의 향기 5번째 이야기, 안명호 시인의 인생을 거슬러 가봅니다. 그 이삭이라고 하는 제목부터가 우리가 벼가 이렇게 펴려고 할 때 그 이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벼가 그 배 가지고서 떨어진 게 있잖아요. 논밭에. 그러면 그걸 줍는 것도 이삭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남들은 훌륭한 사람이 많이 됐고 훌륭하다 생각하니까 전기 같은 걸 아주 쪽도 많이 해서 내지만 저는 그 시골 조그마한 그런 마을에서 별로 이름도 못 내고 오직 한 몸 교직에 몸담은 데다가 시라고 하는 것은 향토 시인이기 때문에 나도 전기를 그렇게 산문식으로는 낼 만한 문장력도 없고 그래서 시를 공부해 왔으니 나는 시집을 가지고서 내 전기같이 쓰자 하는 데서 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더러 잊지 못할 이삭주떡기 내 추억을 하나하나 주워서 그걸 그 시로서 승화시켜서 나름대로 전기식의 그러한 그 연작시라고 할까요? 그러한 내 역사를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담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인의 작품, 그 앞자락엔 무엇보다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시와 함께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자식들에 이르기까지 인생이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그 구직에 가서 이제 살다 보니까 대전에 이제 더러 볼 일이 있어서 오시게 되면 저를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하고 저를 신탄진역에서 태워가지고 대전까지 이제 먼저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가 32살 때 대덕군청에 근무하실 때 일정시대 때 대전 유성간 마라톤 구간 그 기록도 내고 아주 운동선수였어요. 이게 자전거도 잘 타시죠. 그러니까 신탄서 자전거를 타고 나를 먼저 차를 태워 보내놓고서 대전역에 와갖고 어머니하고 저를 이제 받아갖고 그 탁권이라고 하는 자양동 집으로 이렇게 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버지는 자성하고 가고서 팔형제 10남매다 보니까 아주 아버지도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지 아버지 자신에 대한 인생을 살았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정에 충실했고 어머니 사랑에 극진하신 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나무처럼 든든했던 아버지. 시인은 그런 아버지 곁에서 다재다능한 끼를 물려받습니다. 그 젊어서는 호기심이 많아서 운동 경기장에 가면 운동선수 되고 싶고 극장에 가면 배우 되고 싶고 또 강연에 가면 뭐 학자 되고 싶고 한 것처럼 그저 미술반에도 가서 조금 제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뵀을 때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 게 하는데 예술, 사진도 예술이라면 막 그런 데 조금 타고난 그런 기질 같은 거, 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가 그런 예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한성기 선생님, 그래 원래는 서예를 하다 국어를 했는데 미루나무에서 여름에 매미가 울잖아요. 그러면 매미가 운단. 그게 북에서 온 사람이니까 매미가 운다가 아니요. 매미가 운단. 그래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무 속에서 매미가 우는 거지
나무가 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다. 그래서 무언가 캐션 마크가 붙어. 그 다음에는 지은선주에 바람이 부니까 지은선주가 울린다라고 하는 게 과학적인 설명인데 지은선주가 운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맛있다. 근데 그 하나하나의 얘기가 어떻게 보면 말 같지 않은데 그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아하, 이게 우리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게 문학인 것처럼 우리의 언어를 미화시키는 이 맛, 멋,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예술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선생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책을 읽게 되고 문학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거슬러 가본다고 하는 시집이거든요. 근데 제 식구가 2008년 그 6월 달에 멀리 갔어요. 그랬는데 사무제 날 제가 이제 애들 그 기독교 가정인데 제 나름대로는 기도문 하나를 제가 그 자작해가지고 읽으니까 애들이 수견해줬고, 그러고 이제 끝나고서 이제 소각을 하잖아요. 소각을 하고 나는데 큰아들이 지금 직장에 다니는데 아버지, 아까 그 시 어디 있어요? 그러길래 기도문 말이냐? 그러니까 예, 그게 시인데요. 그거 다시 아버지 써놓으실 수 없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에 대해서 공부도 안 했고, 그러고 문학에 대해서 별 소질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시는 만인의 공유물이라고 하더니만 이거 그 시를 다 아는 거구나 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적으라고 하길래 일주기 때는 그러면 그런 글을 모아서 아버지 시집을 내시지요 하는 그 사회 아이들도 얘기를 하고 그러길래 그럼 그러자 해서 제가 1년 만에 식구가 8년에 죽었는데 9년에 제가 이제 8번째 시집인 거슬러 가본다고 하는 것을 내게 됐습니다. 아내로, 어머니로, 할머니로 가족들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한 사람. 한 권의 시집은 가족들에게 큰 선물이 됐습니다. 손자, 손녀, 친손자, 애손자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글을 써내고 그림도 그리고 이래서 이 책은 가족 시집인 걸로 이렇게 그 추도 시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요걸 내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돌려주었어요. 이제 많이는 안 했죠. 이게 연희 시집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안영진이라든가 이제 오한영이라든가 이제 대전 시내 그 문인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걸 쭉 읽더니 사위가 쓴 작품 하나를 또 읽더니 이것은 추천 작품 되겠는데요. 훌륭하다고. 그래서 그려 해가지고 이제 그 안영진 씨가 얘기를 해서 성기조 선생이 운영하는 문예운동 여기에 한 번도 시를 안 써봤는데 이걸 써냄으로 인해 갖고서 그 등단이 돼요. 그하고 아들 또 하나 등단하고 며느리 또 그 등단하고 딸 하나는 또 수필로 해동문학에 등단이 되고 그래서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그하고 사위가 하나 며느리가 하나 그래서 이 책을 내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슬픈 얘기지만은 식구가 자기들에게 글을 쓰라고 하는 어떤 그 운명적인 이러한 글을 남기게 한 게 아닌가. 이러한 내 이제 하나의 그 짝사랑 같은 얘기지만은 그래서 박미라가 뭘 했냐면 요건 괜찮아요. 시조니까. 이렇게 돼서 어머니의 손길, 박미라. 어머님 살아생전 아들네 방문이면 아랫목 펼쳐 피던 뽀얀 명주 이불 장록송 좀약 냄새가
기다림이 깊이던가. 손주 낀 며느리는 얼룩바랜 명주 입을 오줌 싸게 아들일랑 맘 편히 잠들라신다. 빨아넣은 이불 호청에 바람결이 숨튼다. 자랑스럽죠. 그래서 그 자랑스럽다기보다 앞서서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이제 모든 건 자기보다도 남들이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저 안 선생네 집 안씨네는 문인이 그냥 졸지에 넷이나 등장해서 꼬는 거 아니면은 부러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꼬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스럽더라고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도 예술가요, 내 어머니도 예술가요, 거기에서 태어난 나도 예술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속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예술품이지 동물과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걸 수집하게 되는 것은 제가 하나하나에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 모든 것이 야중이 작품으로서 유산으로서 그러고서 그 전할만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박헌호 관장이 요걸 한번 이렇게 보더니 저 좀 잠깐 빌려줘요. 여기에 없는 게 이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복사 프린트해서 놓고서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위해서 제가 이거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박명용 씨가 그 대전 문학사라고 해서 상업원을 만드는데도 저에 대한 이러한 것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가 소장했던 것,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게 그 대전 그런 역사라든가 문학사에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제가 준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격이 지금 이러한 걸 모아놓는 거, 그렇게 하고 제가 이런 시를 써도 꼭 한두 권씩은 꼭 놔두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친구들한테 그래요. 야, 내가 보내 수필집 너 있냐? 나는 다 가져가서 없어 달라고 해서 오히려 돌려주는 이러한 제 보람된 일도 있습니다. 대전 문인들의 활동과 관련된 소식이라면은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모아둔 까닭일까요? 대전 문인들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어머니는 나의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머니의 고향은 또 어머니가 있겠지만 우리는 자연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신토부리로 봤을 때 자연의 아들, 딸이라고 볼 때 내 어머니의 고향은 나를 길러준 그 대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 하면 어머니요, 어머니 하면은 내 시의 본향이다. 한국 시가 이게 세계적인 거고 또 내 향토시가 나로서는 최고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 일변도로 초지일관하게 물론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소시민적인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시도 향토시를 벗어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명호 시인, 그는 스스로를 고향을 사랑한 향토 시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떠나왔지만 오랜 기억을 간직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고향을 담기도 했습니다. 흙이 빚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의 동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자연 섭리에다가 추나토정 사계절에 대한 것을 세월로 얹어서 이렇게 작품을 쓰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흙을 썼더니 그놈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나름대로는 향토 시인으로서
그 대표 작품이라기보다는 내가 아끼고 싶고 애송할 수 있는 시가 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흙. 귀를 가진 당신은 못바람을 재우다가 숨소리를 들으시고, 눈을 가진 당신은 하늘빛을 담다가 눈을 틔우시고, 입을 가진 당신은 비눗물을 삼키다가 초록을 키우시고, 코를 가진 당신은 꽃내음을 맡다가 열매를 익히시고, 얼굴 없는 당신은 제 모습을 그리다가 땅을 가꾸시네. 이건 시집 시골길 73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목구비죠. 여기서 귀, 눈, 입, 코 이렇게 이목구비는 대개 얼굴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의 인두껍을 쓰고 인간으로 태어난 데에 대해서 흙이 빚은 중에서 가장 걸작이다. 그렇게 만물의 영장이니까. 그래서 자연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인간밖에 없잖아요. 자연의 혜택을 입는 건 동물이나 인간은 자연을 노래할 수 있잖아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함축적인 사고를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귀를 가진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목구에 귀를 가지고 가서 이 물바람이 이게 풍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걸 참 새기고, 재운다는 건 새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을 호흡중단이라고 하는 것처럼 산다는 것이 숨 쉰다는 거죠. 이제 그런 뜻으로 귀를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눈을 가진 당신은 하늘빛을 담다가 눈을 틔우시고, 하늘, 천지 조화 속에서 만물은 소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늘은 푸른 빛은 희망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런 인간이 내일을 모르기에 꿈을 갖고 사는 거지, 내일을 알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가지고 눈을 틔운다고 하는 싹아자, 싹을 틔우는 게 꿈을 틔우는 거죠. 그렇게 봄이죠. 춤과 통하죠. 그게 입을 가진 당신은 빗물을 삼키다가 그렇게 인고를 삼키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초록을 키우시고, 초록은 성장입니다. 발전입니다. 그러고서 무한 희망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나무니까, 이러한 것을 말하자면 초록, 그러한 것을 키워갖고 뻗어나간다는 거고, 코를 가진 당신은, 그러니까 이 코를 냄새 맡는 거니까 꽃내음을 맡다가, 그렇게 그 승화시키는 거지, 꽃내음이. 그걸 맡다가 열매를 시키고, 인간으로 얘기하면은 열매, 이것이 가을을 그 상징하는, 저는 열매를 지나갔고 이제 낙엽도 그 초겨울 정도가 다가오는 나이가 되지만은 이러한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춘하, 추, 동, 이목구비에 대한 인생살이에 있어서 우리가 얼굴 없는 당신은, 이게 이 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면 의인화해서 살아온 거지만 다 일장춘몽 아니요? 한번 살아가는 거니까 일장춘몽으로 해서 제 모습을 그리다가, 그러니까 얼굴 없는 당신이 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흙을 가꾸다가, 그러다가 하나의 부토로 돌아가니까 땅을 가꾸시네. 그러니까 환생이라고 하잖아요. 자라갖고 다시 그놈이 넘어져서 썩으면 부토가 돼서 다시 새싹을 북돋아주고 하는 어떤 환생 같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려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요, 미리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지금 준비 11집 시집 준비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걸 하나 그 나오는 것처럼 시집을 내려고 그래요. 50편을 쓰고 동물을 스케치하려고. 여기에 지금 제가 지금 쓰는 것을 이렇게 넣고 다니고 뭘 이런 거 잘 수집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곰이라고 하는 걸 지금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 또 뭘 했느냐면은 여기에 이제 캥거루 이걸 썼어요. 그래서 지금
요 작품을 전부 이렇게 쓰는 대로 이거 쓰고 나면 옆에다가 이제 또 그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제가 그림 그려놓고서도 이건 늑대 2마리 이렇게 그려놨는데 썩낸 늑대하고 꼬리내린 늑대를 그렸는데 그건 인류 화가보다 낫다고 내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한테 할아버지는 늙으면 애들 된다고 나도 동심으로 돌아가서 이런 글을 그려보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아버지도 이런 거 한다는 걸 알아. 그 얘기는 뭐냐면 간접적으로 푸싱하는 거지, 공부에.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그럽니다. 쓰죠. 어떨 때는요, 이게 참 1년에 이거 하나 낸 것처럼 이삭은요, 6개월 만에 냈어요. 그 전기는. 그러니까 시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써지는 거예요. 시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시는 쓰여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쓰여질 때까지 써야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타고나기를 시를 쓰게 되어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쓸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몰라. 어떨 때는 끼가 있는 건지 영감이 통하는 건지 아주 그 미칠급자 미친 건지 어떨 때는 머리 아프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 메모랜덤에 의해서 메모를 하거나 버스 타고 가다가도 뭐 꺼내가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생각나면 적어요. 이제 바람 실곡에서 그만 내려오라고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그 자연 어떤 향토적인 거 그만 쓰고 현대적인 감각에 의한 어떤 그러한 그 현대 뭐라고 할까 그 참여시 같은 쪽으로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재간도 웃거니와 그저 어머니가 그리운 것처럼 자연이 좋고 그 향토 시인으로서 손색 없이 더 노래 못한 걸 더 노래를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러 쓰고 있습니다. 기록을 통해서 역사를 얘기하고 기억과 함께 추억을 쏘내려가고 고향을 사랑하고 문학을 사랑한 사람, 그는 향토 시인입니다.